이 학원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여러분의 귓가를 스쳐갑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입시학원 거리, 그 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간판을 자랑하는 곳이 있죠. 합격률 전국 1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곳.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교실의 불빛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원장의 화려한 카리스마, 스타 강사들의 달콤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학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교육 현실의 민낯,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의 손에 들린 두꺼운 서류 봉투가 열렸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합격률 1위.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현수막이 학원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유명 입시학원이죠. 학부모들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학생들은 연예인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스타 강사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생이 20명 나왔어요. 복도를 가득 메운 박수 소리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무명 강사 민철입니다. 35의 나이, 낡은 정장 차림에 늘 어깨가 구부정한 그는 이 화려한 무대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민철 선생님, 오늘도 기본반 수업이시네요. 지나가던 직원이 건네는 말에 민철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기본반이라는 건 결국 돈이 없는 아이들이 모인 반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스타 강사들이 가르치는 특별반과는 천지 차이죠. 교재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고 심지어 간식까지 달랐습니다. 민철은 낡은 가방에서 분필을 꺼내며 교실로 향합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니 스타 강사 정욱이 학부모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학부모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달변까지. 아, 저희 아이가 정욱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정말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릴게요. 다만, 특별관리 프로그램은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죠. 그 대화를 들으며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쥡니다. 특별관리 프로그램. 그게 바로 이 학원의 핵심이었거든요. 월 수백만 원을 내는 아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죠. 교실에 들어서니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지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학원비를 간신히 마련해서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맨 앞자리에 앉은 수진이가 민철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매일 알바를 마치고 와서 조는 아이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지만큼은 불타오르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미적분 기본 개념부터 시작할게요. 민철이 칠판에 수식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분필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잡한 공식들이 하나씩 채워져 갑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보면서 민철은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비록 초라한 교실이지만 배움의 열정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수업 중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민철의 집중을 흐트립니다. 정욱의 특별반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최신 스마트보드에 고급 교재, 그리고 개별 태블릿까지 지급받은 아이들의 수업 소리였죠. 선생님, 저희도 언젠가 저런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민철은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아이들이 특별반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이곳에서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겨우 내뱉은 대답이었지만 민철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가자 민철은 혼자 남아 칠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분필 가루가 하얗게 날리는 가운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원 건물의 불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그 불빛들 사이로 언젠가 자신도 저 중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꿈을 키웠던 시절이 있었죠. 나도 언젠간 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철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구부정한 어깨, 낡은 옷차림, 그리고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눈 속에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의 불꽃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정욱과 어떤 남자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VIP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 거죠? 한 아이당 500만 원 정도면. 그럼 이 봉투 안에 든 명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철은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래가 오가는 것 같았거든요. 스타 강사의 웃음 뒤에 감춰진 거래 장면을 그가 우연히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기본반이잖아. 정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몇 명의 기본반 학생들이 특별반 교실 앞에 서서 수업을 듣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건 냉정한 거절이었죠. 선생님, 저희도 그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돈을 더 낼 수 있다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정욱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엔 급이 있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 낼 수 있는 돈으로는 우리 특별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순간 민철이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절로 떨렸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욱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철이 다가가려던 순간 정욱이 먼저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 민철 선생님. 오셨네요. 마침 잘 됐다. 기본반 아이들 좀 데려가 주세요. 여기는 VIP 전용 공간이거든요. VIP. 그 단어에는 돈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오후가 되자 학원 곳곳에서 더욱 노골적인 차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부유층 자녀들만 따로 불러내어 특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관리를 해주었어요. 최신 기출문제집, 개인 맞춤 커리큘럼, 심지어 대학 입시 정보까지 독점적으로 제공했죠. 여러분은 특별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특별반 교실에서 들려오는 정욱의 목소리가 기본반 교실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철의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습서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수진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같은 나이,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인데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죠. 민철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솔직한 현실을 말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비록 시설은 부족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민철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학원장이 갑자기 공개 수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특별반과 기본반 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각 강사들의 수업 실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민철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학원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민철을 시험에 빠뜨리려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정욱은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집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특별반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복소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긴장 때문인지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칠판에 공식을 잘못 적은 거예요. 특별반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공식 틀린 것 같은데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철은 황급히 칠판을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욱이 앞으로 나서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민철 선생님.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시면 곤란하죠.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이건 실수 차원이 아니에요. 기본기가 부족한 거죠. 정욱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특별반 아이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민철의 가슴을 후벼 팠죠. 자, 그럼 제가 올바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정욱이 민철을 밀어내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유창한 설명과 완벽한 풀이 과정에 학생들은 감탄했어요. 민철은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예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정욱의 마지막 한마디에 민철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간 후 민철은 혼자 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선생님이 실수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원 건물의 불빛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높은 곳은 영원히 자신이 닿을 수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민철의 책상 위에 낯선 메모지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 한 줄의 글씨. 진실을 보고 싶다면 밤 10시에 교무실로 와라. 민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밤 10시, 학원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민철은 조심스럽게 교무실로 향했어요. 메모지를 받은 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교무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철은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원장과 정욱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에서는 돈뭉치가 삐져나와 보였죠. 이번 달 VIP 관리비입니다. 한 학생당 500만 원씩 15명분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 명단에 있는 아이들만 특별 관리하면 되는 거죠? 학원장이 또 다른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정욱에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신 분들이에요. 개별 과외 수준으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 학생들은 적당히 하시면 되죠. 어차피 돈도 별로 안 되고요. 민철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학생들을 돈으로 나누어 차별 대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노골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데 민철이라는 강사 말이에요. 요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욱이 갑자기 민철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민철은 더욱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자꾸 기본반 아이들을 특별반으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공개 수업 때도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럼 좀 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겠네요. 내일 다시 공개 수업 시키세요. 이번엔 아예 망신을 줘버리면 되겠어요. 민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의 공개 수업이 계획된 것이었고 내일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민철이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문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교무실 안으로 들려간 거예요. 누가 있나? 학원장이 벌떡 일어서며 문을 열었습니다. 민철은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철 선생님,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준비물을 가져오려고. 준비물을 밤 10시에요? 그것도 교무실 앞에서? 정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철을 쳐다봤습니다. 민철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혹시 우리 대화를 들었나요? 학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철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들켰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민철 선생님, 감히 우리를 감시하는 겁니까? 정욱이 화를 내며 민철에게 다가섰습니다. 민철은 뒷걸음질 쳤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우연? 이 시간에 교무실 앞에서 우연이라고요? 민철 선생님 실망입니다. 동료를 이런 식으로 의심하다니요. 학원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민철에게는 정말로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장은 약속대로 또다시 공개 수업을 지시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많은 학부모들까지 참관하는 자리였죠. 민철 선생님, 어제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은 제대로 보여주세요. 정욱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어제보다 훨씬 많은 시선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은 미적분의 고급 과정을 다뤄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 때문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정욱과 학원장의 시선이 계속 그를 압박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욱이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민철 선생님,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소 같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정욱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요? 어제에 이어서 또 실수라고 하실 건가요? 민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자신의 기본반 학생들마저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실력 부족을 인정하기 어려우시군요. 정욱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철을 밀어내고 다시 칠판 앞에 섰어요. 자, 제가 올바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감탄했고 학생들은 박수를 쳤어요.
민철은 구석에 서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민철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존심도 자신감도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어요. 창문 너머 학원 건물의 불빛들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민철은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괜찮아. 집에 가. 쓰라린 목소리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서 조용히 교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민철은 쓰레기통을 정리하다가 찢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조각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의 손이 떨리며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희미한 교실 불빛 아래서 간신히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VIP 특별관리 명단 -1차라고 적힌 제목 아래로 학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정말 충격을 받은 건 그 명단에 없는 이름 때문이었어요. 수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매일 알바를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아이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거죠. 이건 말이 안 돼. 민철은 종이 조각을 들여다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적으로만 따지면 수진이가 특별반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했거든요. 오히려 특별반 아이들보다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정욱을 찾아갔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욱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수업 때문에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정욱의 비꼬는 어조에 민철의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진이 얘기입니다. 이 아이 성적 봤을 텐데 왜 특별반으로 올려주지 않나요? 아, 그 아이요? 실력은 인정하는데 아시잖아요. 특별반은 특별관리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럼 장학금은 어떤가요? 이렇게 우수한 학생에게는. 민철 선생님. 정욱이 민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장학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주는 건 줄 아세요? 그것도 누구한테 줄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적으로만 보면 성적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사업이거든요. 자선 사업이 아니라 말이에요. 정욱의 차가운 말에 민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육이 사업이라는 말, 그리고 돈이 없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리고 민철 선생님, 요즘 좀 이상해요. 자꾸 월권 행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위치요? 네, 기본반 강사의 위치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민철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큰 상처가 났습니다. 기본반 강사라는 말에는 무시와 차별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 민철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특히 수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그걸 잊지 마.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의아해했지만 민철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나간 후 민철은 또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학원 건물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불빛들이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는 쇠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자신에게 실망한 민철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냥 초라한 기본반 강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에서 학원장과 정욱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꽤 좋네요. VIP 관리비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이죠. 네, 부모들이 아이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더 많은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해야겠어요. 민철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상품이라고 부르는 현실, 그리고 그 상품을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은 배제되는 시스템이 너무 불공평했거든요. 다음 날 민철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시연 수업이었어요. 새로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각 강사들의 수업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민철 선생님, 오늘은 실수하지 마세요. 정욱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에 민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실패하면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민철이 설명하던 문제에서 또 실수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사소한 계산 실수였지만 그 작은 실수가 모든 걸 망쳐버렸죠. 또 틀렸네요. 한 학부모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조용한 교실에서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민철의 얼굴은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니에요, 민철 선생님. 그만하세요. 정욱이 다시 앞으로 나서며 민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학부모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보시다시피 강사들 간에도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검증된 강사들로만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철은 구석에 서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은 민철은 책상에 엎드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감정조차 메마른 상태였거든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날려 들어온 것 같았어요. 민철은 무심코 그 종이를 주워들었는데 거기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공개 수업 도중 그의 손에 쥔 서류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서류 조각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그 종이를 주시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VIP 특별관리 명단이라는 글씨와 함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게 뭐죠? 한 학부모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철은 황급히 종이를 주우려 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상태였죠. 아, 그건 별거 아닙니다. 정욱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가리려 했지만 학부모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VIP 관리 명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우리 아이 이름도 있나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자 정욱은 민철을 노려봤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민철의 잘못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철 선생님, 이것 좀 치워주시겠어요?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서류 조각을 자세히 보려고 다가왔거든요.
민철은 어쩔 수 없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도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는데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톡톡 건드렸어요. 잠깐만요. 돌아보니 학원의 회계 담당자인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항상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민철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민철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가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둘은 조용히 회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김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철 선생님, 아까 그 서류 조각 어디서 났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꼴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김 과장의 눈빛에는 진실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순간 이 사람을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우연히 정욱 선생님과 원장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VIP 관리비를 주고받으면서 특정 학생들만 특별히 케어한다는. 역시 그렇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민철 선생님, 이걸 한번 보세요. 파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원에 숨겨진 장부, 실제 수익과 다른 허위 보고서, 그리고 VIP 학생들에게서 받은 추가 비용들의 명세서까지.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제가 직접 관리하는 장부들이에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학원비만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학부모들에게서 몇 배의 돈을 더 받고 있어요. 민철은 그 자료들을 보며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부정의한 시스템을 증명할 증거를 찾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철 선생님을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더군요. 특히 수진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김 과장의 말에 민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가족도 있고 생활도 있고. 그럼 이제는 민철 선생님이 있으니까요. 함께 한다면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철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을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언론에 제보하는 겁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그런 일을 벌일 용기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무서우시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맞습니다. 수진이 같은 아이들이 그뿐만 아니에요. 부유한 집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돈만 내고 실력은 늘지 않으니까요. 김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부정한 시스템은 결국 모든 학생들에게 해가 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함께 해보죠. 민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스쳤어요. 그럼 일단 이 서류들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김 과장이 서류 봉투를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그 무거운 봉투가 민철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마치 정의의 무기를 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원장과 정욱이 이걸 알면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어요.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했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김 과장이 황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도 서둘러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원장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철과 김 과장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을 연 사람은 원장이 아니라 청소를 담당하는 장로였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밤 학원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성실한 분이었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장로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내일 회계 감사가 있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다른 곳부터 청소하고 올게요. 장로가 나가려던 순간 민철이 갑자기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장로님께서 평소에 이 학원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장로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지금 학원의 부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로의 눈빛이 변했어요. 부정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민철이 장로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VIP 관리비, 차별적인 교육, 그리고 숨겨진 거래들에 대해서요. 장로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혹시 아셨나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장로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매일 밤 청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게 되더군요. 원장실에서 돈 뭉치를 주고받는 모습, 학생들을 차별하는 대화들, 거짓 서류를 만드는 장면까지 말이에요. 그럼 증거도 있으시다는 건가요? 증거요? 장로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저는 본 것들을 다 기록해뒀거든요.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첩을 열어보니 빼곡한 글씨로 날짜와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상세한 기록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민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 과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비밀리에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철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호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인데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기자는 교육 전문 기자인 박 기자였습니다. 그는 민철의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며칠 후 민철은 박 기자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가방에는 김 과장이 준 서류 봉투와 장로의 수첩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자료가 진짜인가요? 박 기자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민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와, 이 정도면 정말 큰 기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박 기자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 이 자료 이미 다른 제보자가 선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철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제보자라니 대체 누가 먼저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걸까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같은 학원,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자료가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박 기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학원의 청소부 장로라고 하시더군요. 몇 년간 모은 증거가 정말 대단했어요. 민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언제 연락하셨나요? 일주일 전쯤요. 사실 내일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민철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장로님과 함께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부 교직원의 증언이 있다면 더욱 신빙성이 높아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원에는 이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원장의 화가 난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손에는 아침 신문이 들려 있었어요. 신문 일면에 큰 글씨로 쓰인 제목이 보였습니다. 명문 학원에 숨겨진 진실, 돈으로 나뉘는 교육 현장. 기사 옆에는 장로의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폭풍 같은 대반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학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찬 그들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돈 때문에 차별했다는 게 사실이야? 환불하라. 원장과 정욱은 당황한 표정으로 학부모들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몰락한 원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원장의 마지막 한마디가 학원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더욱 불길해졌어요. 마치 더 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정적 같았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은 후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낸 돈으로 이런 짓을 하다니. 아이들을 돈으로 차별하는 게 교육이야? 당장 책임자를 내놔. 그 순간 장로가 조용히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깨를 꼿꼿이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학원에서 15년 동안 청소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모두 기록해뒀어요. 장로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수많은 비리와 부정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2020년 3월 15일 원장실에서 VIP 학생 명단을 작성하며 이 아이들만 특별 관리하라는 지시를 들었습니다. 장로가 차근차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구체적인 사건들이 하나씩 공개됐어요. 2021년 7월 22일 정욱 선생님이 가난한 아이들은 어차피 대학 못 간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특히 기본반 학부모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2022년 11월 3일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수진이를 VIP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장학금을 못 받은 이유가 그거였나요?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엄마는 주저앉을 뻔했지만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부축해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장로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매달 VIP 관리비로 학생 한 명당 50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샀어요. 원장과 정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장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철이 앞으로 나서며 장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온 장로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어요. 아닙니다. 제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장로님이 없었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어요.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신문을 본 각종 언론사에서 후속 취재를 위해 온 거였어요. 학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VIP 관리비가 사실인가요? 학생 차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원장을 향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욱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민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기본반을 담당하는 강사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받은 차별을 직접 목격했어요. 민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수진이처럼 실력이 뛰어난 학생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민철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왜 이제야 나서신 건가요? 민철은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님과 장로님 같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김 과장도 앞으로 나서서 회계장부의 부정을 증언했습니다.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숨겨진 VIP 계정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군요. 마침내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성보다는 분노가 더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치동 학원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원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다른 학원들도? 네,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장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설령 다른 곳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호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자 경찰이 등장했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받고 온 것 같았어요.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니 관련자들은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과 정욱은 경찰과 함께 학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학원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아이들 교육은 계속되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임시로라도 돌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문을 닫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철의 말에 장로와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원 건물의 불빛들이 이제는 투명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에 맑은 빛처럼 말이에요. 학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했던 간판은 내려졌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 한편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해보자. 급할 것 없어. 3층 작은 교실에서 민철이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둘러앉아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대부분 예전 기본반 아이들이었지만 몇몇 특별반 출신 학생들도 섞여 있었죠. 여기서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왜 그런지 알겠어? 민철의 설명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성적으로 학생들을 나누지도 않고 돈으로 차별하지도 않았거든요. 교실 뒤편에서는 장로가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이 공간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간식 시간이야. 장로가 직접 준비한 따뜻한 호빵과 우유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하며 기뻐했어요. 예전 VIP 학생들이 받던 고급 간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가 장로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당당하게 최상위권 문제들을 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으니까요. 고맙긴 너희들이 더 고맙지. 장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동안 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한편 사무실에서는 김 과장이 새로운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계 담당자가 아니라 이 작은 교육 공동체의 운영 매니저가 된 거였죠. 민철 선생님, 이번 달 후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요?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건 이후에 저희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특히 교육의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언론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추구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김 과장의 말에 민철은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지만 진짜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더 모셔와야겠어요. 네, 벌써 몇 분이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어요. 모두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때 교실에서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철이 궁금해서 나가보니 수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와, 수진이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런 문제 풀고 싶어. 그럼 같이 공부하자. 예전 같으면 경쟁심으로 가득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제야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요. 수진이의 말에 민철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했던 교육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철은 장로, 김 과장과 함께 교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던 자리에 이제는 조용한 주택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김 과장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거예요. 돈 때문에 포기했던 아이들, 차별받았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보니 낯선 학생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민철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돈보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중요해. 학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그럼 내일부터 올 수 있나요? 당연하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민철이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눈빛과 똑같아 보였어요. 맑고 순수하고 무엇보다 희망에 가득 찬 그런 빛이었죠. 그럼 내일 오전 9시에 와. 새로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그 학생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복도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타난 그림자의 주인이 천천히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철과 장로, 김 과장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몰락한 원장의 아들이었거든요. 18살 정도로 보이는 그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원장님 아들 아니니?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생은 더욱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네, 맞습니다. 순간 교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원장의 아들이 이곳에 나타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학생 자신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모습에 민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고개 들어. 아버지의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여기 앉아. 민철이 의자를 가리키자 학생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돈이 아닌 진짜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진짜 공부라니? 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VIP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최고급 과외 선생님, 해외 연수, 모든 걸 다 해줬죠. 하지만 학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정말 공부인지 의문이었어요.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도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것도 싫었고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원장의 아들조차 그 시스템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거니? 네, 신문에서 이곳 이야기를 봤어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더라고요. 장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도 안 좋게 대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야. 장로의 따뜻한 말에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처럼요. 그럼 내일부터 와.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 대우 같은 건 없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해야 해. 민철의 말에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게 더 좋아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을 깜빠먹고 가서 가져오러 온 거였어요. 새로운 친구가 왔네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원장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다가간 거였어요. 안녕. 나는 수진이야. 너는? 저는 준호라고 해요. 준호야? 좋은 이름이네. 내일부터 같이 공부하는 거야? 네. 와, 좋다. 친구가 많아질수록 공부도 더 재미있어져. 수진이의 순수한 환영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런 순수한 우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아, 내일 준호한테 학교 구경시켜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선생님. 다른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줄게. 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편견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김 과장이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배우는 곳, 돈이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한 곳 말이에요. 민철이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빛처럼 보였어요.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장로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긴, 너희 같은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더 감사하지. 장로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루고 싶었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져서 교실이 어두워지자 모두 함께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정말 와도 될까요? 물론이야.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철의 확신에 찬 대답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민철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간판은 사라졌지만 작은 창문 하나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이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또 다른 새로운 학생이 문을 두드릴 것 같았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